저희 방송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나왔죠. 이 실적만 놓고 보면은 시장 예상 뛰어넘었으니까 강세장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애프터마켓 주가는 조금 그렇지 않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미국 증시 되돌아보면 관세, 연준 문제에 따라서 우여곡절 지속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강세장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 페이팔 마피아 그리고 팔란티어 마피아의 공이 있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얘기 한번 다뤄보죠. 도움 말씀에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자리에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위원님, 간밤에 우리 증시, 미 증시도 그렇고 글로벌 증시 별일 없었을까요? 네, 2분기 그 엔비디아 가장 예. 관심 있죠 실적인데 예상대로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죠. 예. 매출이 예상이 한 465, 근데 467억으로 나왔고 EPS 주당 수익이 1.02달러에서 지금 1.05달러 하는데 시간에서 주가는 빠질까 하는 측면은 누누이 말씀드리는 AI는 아무래도 성장의 초기 단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황해 법칙에 또 10의 법칙에 골드만삭스가 했던 10의 법칙에는 부합되느냐 하는 측면에서는 여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시간에서 좀 떨어지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근에 AI 거품론이라든가 뭐 M7의 거품론의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미국 증시 향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이 시점에서 엔비디아의 실적이 나온 이후에 가장 관심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한번 월 초에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앞서 나오신 분이 8월에 조정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월 1일 대비해서 다우존스 지수는 4.5% 올랐습니다. 나스닥 지수도 4.5% 올랐습니다. 월별 상승폭이 다우 지수가 4.5%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4.5% 오르면 연간으로 환영할 땐 정말로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8월 초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했죠. 계절적으로 보면 조정장이다. 그래서 조정장에 대비해라. 거품 붕괴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국채 투자, 국채 관련된 ETF 투자 권했습니다. 근데 이 방송을 통해서는 사실 증시는 강세장이 지속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미개 국채라든가 미개 국채 투자에 대해서는 사실 신중을 기울 것을 했습니다. 사실 월 초에 미개 10년물 국채 금리가 4.19%였습니다. 지금은 4.3% 근접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시 거품과 관련해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전에 많은 분들이 특히 샘 울트먼이 얘기했던 AI 거품 붕괴 이 문제 관련해서 민주식 과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관심이 됐었죠. 이건 새로운 주도주가 바뀌는 과도기 국면이 아니냐 하는 쪽도 이제 말씀드렸고 잭슨 홀 미팅 이후에 사실 금융위기는 여름휴가철 위에 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번에 올해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8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끝나면 내일 방송을 하면 사실 9월이 접어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 과정에서는 다우존스 지수가 4.5% 오르고 나스닥 지수가 4.5% 오른 데는 증시의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자, 그런 측면에서 왜 이렇게 오늘도 엔비디아 실적이 늦게 발표했지 않으면 미국 증시는 왜 올랐을까 하는 측면은 아시겠으면 이 돈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쿠 기사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미국에서는 멀런이다, 트럼프가 멍청이다 해서 국채 시장에서는 멍청이 프리미엄이 불 것이다. 그러면 장기채 금리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쪽에 얘기했습니다는 오늘 미국의 그 국채 금리는 이렇게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로 올라갔거든요. 이게 돈의 생미고 돈에 투자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자 앞으로 페드 역학관계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정사실화되면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쿠기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정 다툼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는 또 2분기 엔비디아 실적이 늦게 발표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미국의 증시도 오른 것도 돈의 생리, 돈 투자하는 사람들의 생리 이걸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엔비디아 실적 자체는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원래 좋을 거로 생각했습니다만 그거보다 더 좋긴 했는데도 지금 장중에 애프터마켓이 한 2% 넘게 빠지고 있고 이런 M7의 향방이 결국 미 증시 강세장의 향방과도 이어지게 될 텐데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사실은 좀 우려됐던 미 증시 계속해서 상승세가 지속되는데 이 소위 말하는 페이팔 마피아의 역할이 컸다고요? 네, 사실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예. 워낙 4년 동안에 2021년 코로나 이후에 증시가 강세장이 지속됐죠.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그때 제러미 시겔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가 3만 5천, 4만 도달할 것이다. 이것도 미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가 들렸습니다는 결국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정부 시절에도 증시 거품 얘기는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정부 이후에도 강세장이 지속되는 데에는 물론 관세에 따라서 또 페드의 인사 역학 경배에 따라서 우여곡절이 했지만 거품이 붕괴되지 않고 이어지는 데에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 소위 이 코인과 관련된 이러한 사람들이 증시에 강세장을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인과 관련된 사람들이 대부분 다 페이팔 마피아죠. 그래서 실리콘 마피아 관련돼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뭐 아시겠습니다는 이제는 이게 보편화됐습니다는 다들 아실 겁니다. 여기에 누구 구성되느냐 아시겠습니다는 팔란티아 구성 피터 이렇게 틸이라든가 피터 틸. 그다음에 유튜브 지금 많이 하시죠. 유튜브에서 채드 웰러 이런 창업자들이 되는데 그보다도 대선과 관련해서 주초에 트럼프 취임 초기에 주가가 이끌렸는 데는 역시 정치적 장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작년에 대선 과정에서 이미 예고됐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 페이펄 마피아가 작년에 제이드 벤슨 지금은 부통령입니다는 당시의 부통령 후보를 통해서 트럼프 대선 후보랑 같이 연계되어 있었죠. 그래서 미국은 금권 정치입니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정치거든요. 예. 그래서 이 자금의 모으는 규모에 따라서 대선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머스크를 포함해서 페이팔 마피아들이 이 돈을 대주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에 소요하는 자금의 60%를 담당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화답할 수밖에 없죠. 또 정부 자체는 트럼프가 자기 주변의 사람, 대선 자금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는 트럼프와 벤슨과 머스크와 페이팔 마피아와는 연결 정부다. 그러다 보니까 정책을 띄워서 주가가 초기에 바이든 정부의 거품 붕괴 우려 이런 것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페이팔 마피아 중에 대표적인 인물인 이 아까 말씀하신 머스크. 근데 머스크 행보 보면은 뭐 테슬라 주가도 같이 움직입니다만 현 정부와 가장 긴밀하게 맺었다가 지금 떨어져 나갔고 실리콘밸리에서 텍사스로 나갔고 뭔가 넥스트 챕터 준비하는 것도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사실 뭐든지 최고 통수권자가 예. 사실 법계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초기 단계에는 정치색을 띠는 장세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상화된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8월 들어서는 확실히 정치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정치색을 띠면서 예. 오히려 주가가 정상화치 않을 모습도 바로 그런 부분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자 머스크와 트럼프의 관계는 굉장히 좋았었죠. 초기 단계에는 트럼프 정부를 구성한다 할 정도로 거기에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또 정부 효율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일론 머스크가 바칠 것이다. 그래서 트럼프보다는 오히려 배우 대통령은 머스크다 이런 표현을 썼었죠. 예.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구성했던 것이 텍사스 스타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실리콘밸리에서 열렸었던 CES 전시회를 갔다 오신 분은 왜 이렇게 죽었느냐, 과거보다 열기를 띠지 않느냐. 근데 모습이 실리콘밸리에서 사실 텍사스로 옮겨졌으니까 CES 세미나는 텍사스 정부 트럼프 정부 입장에선 주력을 쓰지 않았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서부에서 남부로 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 텍사스 뭐 다들 아실 겁니다. 신기술의 실험장으로 만들겠다. 공상 도시화 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거기에 내용들을 보면은 지금 첨단 기술 제품, 지금의 미국의 새롭게 주도주로 이끌을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 전부 여기에 다 포함시켰다. 뭐 자율관과 관련된 문제, 친환경 에너지 문제, AI 문제, 양자 컴퓨터 문제, 스페이스X 문제, 러버 문제 다 지금 새로운 주도주로 부각되는 이런 게 텍사스 스타베이스의 구상들이 지금 증시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선에서 자금 줬던 페이팔 마피아들의 중에서 특히 친트럼프적인 성향이 강한 또 초기에 코인과 관련돼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코인이라든가 그다음에 멜라니아 코인이라든가 해서 그때 당시에 이 코인의 열기는 굉장히 컸었죠. 이런 사람 중에서 텍사스로 이전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실리콘밸리가 이렇게 균열화를 보였다. 그래서 코인과 관련된 소위 페이팔 마피아들은 텍사스로 옮겼고 그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AI와 관련된 이런 사람들이 팔란티아 마피아들은 실리콘밸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기존의 실리콘밸리가 사실 그 분열되는 모습이 미국 증시에서 서로가 경쟁, 누가
페이팔 마피아냐 팔렌티엄 마피아 간의 경쟁이 선수랑 강에 되는 상태에서 예. 관세라든가 그다음에 페드의 인적 문제 이런 문제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추세적으로 미국의 증시가 붕괴되지 않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 증시 거품 얘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야덴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 거품에 대해서 얘기했고 S&P가 이달 들어서 15% 폭락할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한 예. 사람도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추세적으로 미국 증시가 거품이 붕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강세장을 이뤄진 것은 바로 페이팔 마피아와 팔렌티엄 마피아의 이 대결투가 사실 이렇게 선순환 가격이 있으면서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이 오늘 제목에 이 카우보이 마가라는 표현, 이 카우보이 마가는 뭐로 생각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카우보이 마가에 사실 카우보이 모자에 이 마가라는 단어를 해서 이번에 선물해서 눈길을 끌어서 이 카우보이 마가다 하는데요. 카우보이 마가를 주도하는 게 뭐냐? 페이팔 마피아와 이렇게 팔렌티엄 마피아다. 왜 그러냐? 자, 텍사스 그다음에 실리콘밸리 과거에 서부의 영화에서 이 카우보이 마자를 쓰고 사실 결투를 벌였던 이런 장면들을 보실 겁니다. 황야의 치린 같은. 황야의 뭐 이리 치는 같은 거 이런 거 빗대서 지금 미국 증시는 카우보이 마가를 이끌고 있는 페이팔과 팔렌티엄 마피아 간의 선순환 대결투하는 상태에서 미국 증시의 주도주를 이렇게 주력 역할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 팔란티어 마피아 어떤 기업들이고 어떤 특성이 있는지 그걸 살펴봐야겠네요. 네, 팔란티아 마피아 최근에 많이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앞서 이렇게 나오신 분도 팔란티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팔란티아 마피아에서는 뭐 저보다 뭐 종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대부분 다 AI 관련해서 오늘 실적이 발표된 엔비디아의 젠슨왕과 연계되어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코인과 관련된 게 페이팔 마피아라. 뭐 다른 거기에는 뭐 페이팔 마피아는 사실 다른 첨단 기술도 있습니다는 주력이 코인과 관련된 반에서 팔란티아 마피아는 대부분 다 AI와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팔머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네모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방송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 이거는 이제 소개로 그치겠습니다. 예. 그러면 팔란티아 마피아는 이렇게 사실 페이팔 마피아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러면 인공지능과 관련된 젠슨왕이라든가 이런 측면의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그 특징을 보면 아실 수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일단 팔란티아 마피아는 사실 머스크와 달리 비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이 텍사스로 옮겨갔던 정치색을 많이 띄었던 페이팔 마피아 다른 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상당히 이렇게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정치색을 띠다가 증시는 정상화된다, 펀더멘털에 반영된다 하는 측면에서 이 정치적 여부는 지금 페드도 사실 정치색을 띄어서 지금 페드가 이렇게 전복당하는 것이 아니냐, 이 전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의회 이사당이 전복당한 것처럼 페드도 전복당한 게 아니냐 하는 측면에서 트럼프가 사실 머런이다, 멍청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는 또 국제시장에서는 머런 프레미어, 멍청이 프레미어 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쪽이 하고 있습니다는 이 정책 여부는 민주주의 상징이고 그다음에 시장경제 상징인 체제상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이렇게 리스크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책 여부에 탈피하느냐 여기에 끼느냐 하는 측면은 향후 주가의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결국은 머스크의 주주들이 결국은 머스크 당신 뭐 하는 거냐, 기업 경영에 치중해라,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결국은 정부 수장 트럼프와 갈등이 되면서 나왔습니다. 주가 모습이 정상화 차고 있습니다. 이게 시사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머스크의 행보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사실 비정치적을 지었던 실리콘밸리에 남아있는 팔란티아 마피아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 기류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이런 측면이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와 연계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오늘 엔비디아가 실적이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지만 분명히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예. 근데 왜 시간에서 주가는 떨어졌을까? 이 부각시키지 말고 이거는 황해 법칙이라든가 대세 법칙에서 지금 AI의 산업의 형태를 보면 성장기에서 유학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럼 1차 도함수 가격은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것처럼 0보다 높게 나왔죠. 기울기가 높겠죠. 근데 기울기의 기울기가 2차 도함수 가격인데 10의 법칙, 대세 법칙에 맞아야 되는데 이게 부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작년 4분기에서 지속되는 양상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너무 시간에 5% 떨어진다. 이렇게 하다 보면 예. 그거는 뭐 1분기 실적에도 발표에도 그랬기 때문에 향후에 엔비디아의 주가 향방과 관련해서 사실상 큰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된다. 시간에는 언제든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지금도 뭐 2%대 예, 그렇죠. 이제 떨어지겠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 좀 더 길게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엔비디아 실적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미국의 이 주도주 7개, 이 M7이라고 불렸던 이 종목들의 실적이 사실은 조금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이팔과 팔란티아, 마피아 이런 것과도 연관이 있는 걸까요? 네, 페이팔과 마피아가 새롭게 트럼프 정부에 부각되다 보니까 예. 바이든 정부의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2021년서부터 미국 증시를 이끌었던 M7은 이렇게 주춤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M7의 얘기를 했던 사람이 시청자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마 자막에 나오겠습니다는 M7의 창시자가 마이클 하네트라는 사람입니다. 예. 이 사람이 바로 올해 들어서 페이팔과 팔란티아 예. 마피아가 부각되는 상황에서 관련된 주가가 상승 상태에서 이 M7이 주춤하다 보니까 M7은 M의 마그니피선트입니다. 근데 L7으로 바뀌는 게 아니냐 해서 L7은 느릿느릿하다, 랩, 피션트 해서 L7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 L7 용어가 처음으로 거론됐던 것이 닷컴 버블 사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닷컴 버블이 M7 주춤함과 함께 이 얘기가 나왔던 거죠. 이게 뭐 하워드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고 연초에 이 방송에서 나왔던 사람도 8월에 조정 국면, 미국의 국채사라, 국채와 관련된 채권 사라 이런 쪽에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자 그때 당시에 한번 닷컴 버블 당시에 L7 종목들은 어떨까? 그래서 다들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죠? 오늘도 시간이 줄어서 이건 줄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Four Horsemen이 사실 M7과 비슷했습니다. Four Horsemen은 뭘까 하는 측면은 요 닷컴 버블 당시의 L7 종목 중에서 인텔과 오라클과 시스코와 루슨트라든가 데일 이와 같은 종목들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주도주 약속이 됐거든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시스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시스코 이런 해서 이미 M7이 2023년 4분기에서부터 우리가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1차 도함수 값은 컸는데 2차 도함수 주체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 M7에서 거품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지금 2년 동안 이렇게 M7은 미국 증시에서 계속해서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자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 1차 도함수 값은 0보다 컸습니다. 근데 2차 도함수 값이 기울기에서 사실 10의 법칙, 황의 법칙에 이렇게 되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이 이제 나오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시스코의 전철 문제 이런 것이 오늘 2분기 실적과 발표와 함께 엔비디아 실적을 엔비디아에 투자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가장 관심이 되는 최대 관심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스코가 닷컴 버블 때 이 주당 80달러까지 급등했던 종목인데 현재 지금 68달러 선이거든요. 네네. 이때 한때는 차트가, 그때 예. 한때는 90%까지 폭락했었죠. 예. 지금 많이 이제 회복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 비하면. 네. 사실 그때 당시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또 월 초에 이렇게 엔비디아를 시스코에 제2의 시스코의 전철을 받지 않느냐 8월 조정 장세 예. S&P 15% 폭락과 함께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 그때 비교하느냐 하면 이 차트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입니다. 하워드 막스라든가 이런 사람도 전형적인 차트 분석가 이런 사람들인데요. 왜 그럴까?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점을 보겠습니다. 사실 그 주가가 이렇게 정점에서 폭락한 상승률 뭐 이런 쪽으로 같이 해서 차트 분석 보면 2년간의 상승률을 볼 때 당시에 엔비디아 당시에 시스코는 600%인데 엔비디아는 더 많이 올랐거든요. 또 시가총액 1위 들었을 때 이 종목 마이크로소프트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화제되는 텍스 마이닝 기법에서 보더라도 그때 당시에는 시스코에서 시스코 시스코가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입니다.
그리고 산업적인 측면에서 그때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에 3차 산업을 주도했던 것이 시스코고 지금은 4차 산업을 주도하는 것이 엔비디아입니다. 너무나 똑같죠? 너무나 똑같죠? 그런 상태에서 다른 점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코가 당시에 예. 90% 폭락했는데 이번에 엔비디아도 90% 폭락할 것이냐, 제2의 시스코 전체를 밟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사실 이렇게 두 가지 점만 말씀드리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다 시스코를 비롯해서 이렇게 벤처는 뭐 이름만 걸면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을 때 수익이 올랐습니다. 이게 주가가 올랐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니까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다 AI 업종들이 이렇게 매출이 발생하고 있고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측면은 매출 증대와 함께 기존의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MIT라든가 이런 보고서 보면 AI 업종의 한 10% 내가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까 이런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매출은 대부분 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근데 1999년에는 매출도 안 발생했습니다. 예. 그리고 자본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그때 신행코를 보면 그때는 다만 외부 자금입니다. 외부 자금, 벤처하면 외부 자금입니다. 근데 지금의 AI 업종들은 다 자기 자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여러 가지이고 그다음에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대부분 다이 시스코가 관련된 퍼르 주가 수준을 보면 약 50배가 넘었습니다. 지금은 AI 관련된 이런 쪽은 20에서 30배입니다. 예. 많은 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엔비디아를 제2의 시스코 전철을 밟을 것이다.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하는 것은 상당 부분 이렇게 그래서 1927년에 자 그때 당시에 미국의 강세장 지속되는데 영국 문제로 인해서 사실 유동성 지원하다 보니까 버블이 2년 동안 지속됐다. 그리고 1998년에도 미국의 강세장 지속되는 상태 LTCM 사태를 막기 위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니까 버블이 2년 이상 지속됐다 예. 하는 측면에서 지금 당장 사실 1999년의 상황과 비슷해서 지금 이번 달에 8월에 증시가 이렇게 조정되면서 S&P가 15% 폭락하고 그다음 엔비디아가 제2의 전철 시스코 전철을 밟을 것이다 하는 측면은 사실 주가가 말해준 거의 아닌가 생각합니다. 8월 1일 대비해서 많은 사람이 증시 거품했지만 다우존스 지수가 8월 1일 대비해서 4.5% 오르고 이제 8월 마무리됐죠. 그리고 나스닥도 4.5%. 이거 월간으로 4.5%면 강세장이죠. 안 그렇습니까? 예. 연율로 에스트레이크 12승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이 개별 종목은 개별 강세장일 수도 종목은 있지만 그렇죠. 지금 예. 가덕이적인 상태인데 모든 업종에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진짜 위험한 장세죠. 진짜 그거는 위험한 장세죠. 자금이 갈 수 있는 장세가 없기 때문에 그건 진짜 거품이 터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모두가 거품이 끼면 터지죠. 근데 자금이 왔다 갔다 종목별로 가는 거 아니까 그게 주도주 새로운 종목 가는 과정에서 주가의 강세장이 되는 거죠. 예. 그런 측면이 지금 8월 장세였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좀 요약하고 또 확장을 해보면 결국 지금 시스코와 엔비디아 닮은 듯 닮지 않는다는 것은 닷컴 버블과 지금의 상황이 닮은 듯 닮지 않았다. 우리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된다라는 뜻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저는 사실 좀 더라는 예.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부각될 거로 이렇게 좀 의미를 더 크게 부각하겠습니다. 예, 많은 사람이 지금 기로에 서 있지 않느냐. 8월서부터 워낙 이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렇죠.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습니다는 실제 증세에는 다우 나스닥이 8월 1일 대비해서 4.5%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결과적으로 뭘까? 미 증시의 지금의 상황을 8월 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의 정치 세계에서 결국 정상화된다면 펀더멘탈이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떠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펀더멘탈 괜찮죠? 지금 2분기 실적이 대부분 다 마일드 어닝 서프라이즈에서 마이크로적인 측면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경기적인 측면에서 매크로도 2분기 성장률이 3%대까지 올랐습니다. 마이크로 메이크로 좋습니다. 여기에 트럼프가 한편에서는 리스크다 하는 표현을 쓰면서도 다른 한편은 프리미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왜냐? 앞으로 어찌됐든 양대 지표와 관계없이 페드를 개편시켜서 친트럼프 기준이 돼서 본인 자신의 금리 인하로 가겠다 하면 오늘 증시가 나타나는 거죠. 자, 미국에선 쿠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페드의 문제로 인해서 결과 주가가 안 좋을 것이다. 많은 이렇게 정상적인 사람이라 보면 트럼프는 멍청이다. 이건 미국에서 나온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미국의 대통령을 정말로 이렇게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로서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이렇게
머런이라는 표현, 멍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만큼 비정상적입니다. 근데 돈을 움직이는 생리는 어떻습니까? 그거 관계없습니다. 수익이 나면 또 수익이 날 수 있는 여건이면 오늘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올라가는 것도 바로 향후의 증시 모습과 관련돼서 어떤 모습이 전개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시사점을 많이 던져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결론으로 가보죠. 말씀대로 미국의 주도주가 바뀔 수 있다면 어느 쪽을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네, 결국은 사실 트럼프는 정치적 색을 많이 띈다는 측면에서 보면 또 트럼프는 정치적 색을 띠는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구상대로 텍사스 스타일 베이스라든가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는 이런 입장이고 예. 코인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이라든가 이런 측면을 4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증시와 경기 모습이 좋은 상태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세 번째 연임하는 미국의 규정을 뚫고 지금 미국의 규정이 전부 뚫리지 않습니까? 장기 집권하는 이런 구상이 마가 구상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바이든 정부에 이끌어왔던 M7 종목에서 이번에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는 새로운 종목으로 소위 트럼프가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되지 않느냐. 그러면 트럼프의 산업계에 있어서는 실리콘밸리에서 분파됐던 페이팔 매표하냐 파란텀 매표로 이끌어간다. 코인과 AI를 이끌어간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트럼프 정부에 이끌어가 있는 여러 가지 산업 정책이라든가 경제 정책은 그런 모습의 행동 개혁으로 차려져 있다. 그리고 트럼프가 뭐든지 정책 지원은 그렇게 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는 지금 뭐 차트 분석상, 퍼 분석상 다소나마 고평가 얘기를 하고 1990년과 비슷한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뉴노멀입니다. 과거 얘기가 어떻게 지금 들어맞습니까 하는 측면에서 자, 트럼프와 관련된 트럼프의 정책 방향 관련된 트럼프가 가장 중심된 그런 쪽으로 M7에서 새로운 주도주로 바뀌는 게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시각이 8월에 조정장 얘기, 거품 붕괴 얘기를 많이 한 상태에서 보면 8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또 엔비디아 실적이 발표된 입장에서는 우리가 향후 증시와 관련해서 그런 쪽으로 시사점을 이렇게 우리가 얻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우리가 뭐 파크라든가 그다음에 AI3 같은 이런 얘기도 냈죠. 지금 미국 증시에서는 지금 8월 장세를 이끌어가고 있죠.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한상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